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원주시 엔비디아 교육센터인 디지털 헬스 AI 사관학교가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디지털 헬스 AI 사관학교는 350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AI 인재 양성과 실습,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는 AI 인재 양성 160명과 교육 교재 29건 개발, AI 모델 23건 개발 등 교육과 실습,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AI 인재 양성 교육 거점, 이른바 원주 AI 사관학교가 구축됩니다. 엔비디아 DLI 기반 AI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른바 원주 AI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원주 지정을 위한 산학연병 민관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연구개발과 임상,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첨단 의료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19개 기관단체가 서명했으며 첨단 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호수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도내 지방정원을 6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호수지방정원은 의암호 수병경관을 활용한 호수형 정원으로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18헥타르 규모로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테마정원과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출마 의사를 밝힌 조백송 전 강원교총 회장이 16일 범중도 보수단일화를 거듭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진영은 불법적인 단일 후보 추진위를 조직해 그들만의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범중도 보수 진영이 나뉘어 선거에 임한다면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일화는 특정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면서 현직인 신경호 교육감에게도 단일화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는 지난 12일 입적한 선덕 자광 원행 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을 16일 봉행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출가 이후 대전 자광사 중창에 힘썼고 1980년 군사정권 시절 불교범난에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동해 삼화사 주지와 원주 구룡사 주지, 평창 월정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원주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20년 넘게 힘써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행 스님의 승려 생활은 올해로 57년, 향년 85세입니다. 춘천시가 16일 시청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등과 함께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닷새간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80여 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춘천시는 대회 개막식에 맞춰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착공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 이사회와 국제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ITS 분야 세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세계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 등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외 참가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문군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정면을 원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광문군 예비후보는 우선 기업도시와 원주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원주 지역 3개 기차역과 연계한 교통노선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도시의 과밀합급 문제 해소와 권역별 놀이터 확충, 신생아용 카시트 택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교차로 정체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의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신호체계를 확대해서 도입하겠습니다. 문막, 호저, 서원과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선형을 개선해 인근 지역과의 이동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특정 거리를 초과해 이동하는 경우 통학 택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 구직자를 위한 강원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가 25일 상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방 공공기관과 도내 우수기업 등 42개 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채용 정보 행사입니다. 공공기관 공개 채용 설명회와 채용 상담, 신입사원 토크 콘서트,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공기관 필기시험을 대비한 NCS 모의고사와 해설 특강도 진행됩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4월 17일까지 2026 삼척 장미축제 참여 부스를 모집합니다. 참여 부스는 축제 성격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4월 27일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6 삼척 장미축제는 장미나라라는 고유 브랜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방문객 소비 경쟁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에 2025년 3분기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속초 방문객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5만 원으로 도내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활인구는 제곱킬로미터당 8,700여 명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보였고 체류 인구 배수는 10.3배, 타시도 거주자 비중은 88%에 달했습니다. 속초시는 방문객 소비가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방문객을 체류와 정주로 연결하는 인구 감소 대응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도심 군 유휴부지 개발 사업이 6년째 사실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체육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옛 국군병원 부지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3년 전 원주시가 기부 체납 받았어야 할 땅이지만 지금은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 가현동 옛 국군병원 부지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9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국궁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공원을 만든 뒤 원주시에 넘겨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지는 2004년 국군 원주병원이 철수한 뒤 오랜 기간 방치되며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국방부 사업수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시 정부는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1군수지원사령부 부지 등을 개발해 주거와 상업, 공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방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1군수지원사령부 부지 일대를 원주청과 학성저류지를 연계한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국유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며 발표할 당시 함께 선정된 부산과 의정부는 공공주택지구와 법조타운 조성 등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LH는 1단계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진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 민원이 발생해 제동이 걸렸고 지역의 공동주택과 상가 수요 등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우선개발 사업에 부여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혜택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군부지 개발은 이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예타가 면제가 됐었는데 23년도에 이제 기재부 어떤 방침이 바뀌면서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대규모 군부대 이전 당시 상경집회까지 벌이며 개발 사업을 이끌어냈던 만큼 최소한 국군병원 부지 공원 조성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군 지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 떠났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사실상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군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원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빨리.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3년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 개방되어야 할 공간이 현재는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며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 사업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주 북부권을 살릴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군 유효부지 개발 사업이 6년째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LH의 사업 추진에만 의존해온 원주시의 대응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전 구간 공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터널 굴착과 노반 공사가 한창인데요.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은 2029년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미시령 기슭에 대형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핵심 구간 백담 2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전 구간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1.2m씩 터널을 뚫어내는 굴착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동서고속화철도 백담 2터널은 설악산 미시령 구간을 동서로 관통하는데 전체 길이는 약 15.7km에 달합니다. 속초시 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점검을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마지막 구간인 809는 지난 2024년 6월 착공해 노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8.12km로 터널 2곳과 교량 8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시에 추진되는 구간 역시 공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 암질이 안 좋고 토피가 약 20-30m밖에 안 돼서 상반, 하반 나눠서 굴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 421.8m 뚫었고 하반 340m 뚫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약 8명마다 나갈 정도고. 공사는 본격화됐지만 굵직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속초역 진입 구간의 토공 건설 방식에 대한 교량화 요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 지연 가능성도 있어 설계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속초역 구간 공사도 본격화돼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통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착공식 당시 2027년 개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구별 발주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준공 시기는 2029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시의원들은 노반공사에 이어 궤도와 전차선 설치 등 후속 공정을 감안하면 실제 개통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강원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2028년 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한 2029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그때까지 할 건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은 미리 좀 땡겨서 개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동서 고속화철도의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개통 후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불과 9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반 이상 단축되는 겁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그다음에 동해 북부선 사업은 속초를 비롯한 강원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공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교차하는 속초역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새로운 교통과 물류의 거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봄의 길목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수선화죠. 경남 거제의 명소 공고지에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노란 수선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 정원이 지자체의 정성으로 다시금 봄의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파른 돌계단 양옆으로 짙은 동백 터널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333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야트막한 언덕 아래 노란 물결이 펼쳐집니다. 봄의 전령사 수선화입니다. 쪽빈 남해바다와 몽돌 해변 옆에 피어난 노란 꽃들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손 안 닿는 원시림 그대로 있어서 그게 우리는 개발 안 했는 그게 더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또 요 내려오고 보니까 바닷가에 또 수선화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고지는 지난 1969년 한 노부부가 거친 항무지를 일궈 만든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입니다. 3년 전 노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뜻을 이어 관리하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유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정원은 거제시가 힘을 보태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지금 구경하기가 수선화 구경하기가 좀 힘들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시는 수선화와 백합 8만 구를 새로 심고 해안 둘레길을 정비하는 등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위탁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거제 구경 가운데 하나인 공고지 관리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가족들도 거제시에서 조금 더 해달라는 것들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조금 운영을 당분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거제 관광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또 긍정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수선화 꽃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공고지 수선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수선화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고지는 화려한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